그럼 지금 젊은 층을 얘기했는데 네. 저희 그 서작가 인터뷰에서 네. 지금 가장 조회수 많은 것 중에 네. 강창희 선생님이라고 네. 이제 은퇴 후 설계 네, 알죠. 예, 네. 선생님이 해줬던 내용 중에 네. 이제 은퇴 후에 네. 어떤 집에서 살 것이냐에 네.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일본 얘기도 해주시면서 가능하면 20평대 작은데 네. 집을 줄여라. 네. 그 대신 주변에 병원 있고 네. 마트 있고 네. 이 주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네. 그런 데서 살아라.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. 절대는 아니지만 네. 굳이 뭐 전원주택 가가지고 그럼 또 병원도 멀고 네.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얘기에 대해서?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. 아, 네. 그러니까 그 이제 마트란 개념은 이제는 뭐 굳이 마트를 안 가도 뭐 그런데 되지만, 병원 같은 경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도 제가 이제 그 청평에 세컨하우스가 있어요. 세컨하우스를 제가 주말에 가서 지내거든요. 네. 제가 1년 내내 살으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. 아, 그치. 주말만 가니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좀 은퇴하신 분들,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전원주택에 산다는 건 정말 많이 신중해야 돼요. 또 그분들은 좀 도심에 살던 그런 자산이 있거든요. 그걸 팔아서 집을 또 정말 좀 외람된 말씀인데 50년 살긴 어렵잖아요. 그분들이 은퇴하신 50년은 분들이 좀 어렵죠. 네. 그런데 200년 살 집을 만들어요. 또 200년 살 것 같은 것처럼 막 정원 이렇게 정원에 놓고 집 대리석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골병 들어요. 아. 푸른이 어떻게 공기만 막 먹고도 막 그렇게 잘 자란지 비가 나도 잘 자라요. 푸른. 그래서 진짜 전원주택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제 반전세라 전세로 살아보고 네. 살아본다 2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전원주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집을 사든 쩍든 판단하는 게 낫고요. 그래도 늦지 않다. 그거 늦지 않아요. 네. 절대 뭐 내 집에 4명이 된 집에서 살아야겠고 내 거고 뭐 남의 집에 살면 꼭 뭐가 불편한가요? 아니에요. 여기는 전원주택들이 지금 워낙 이제 한 5년 전부터 붐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코로나 때 막 정말 이 서울 외곽에 전원주택을 너무 많이 졌어요. 아, 그래요? 공실이 너무 많아요. 분양이 안 되는데 집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? 새 집인데 비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거 다 망가질 텐데. 망가지죠. 네. 그러니까 싸게 폐가자, 폐가. 폐가 돼 도배 다 뜨고요. 아유. 곰팡이 생기고 난리 나요. 네. 그러니까 비워놓을 바에는 월세든 반전세를 주고 그럼 집도 관리가 되잖아요. 그리고 새 집이고. 새 집이고. 괜찮다.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그때 팔든가 다시. 그래서 정말 여덟채, 열채를 지어서 분양한 데서 애먹는 사람 많아서 전원주택 임대곡이 너무 좋아요. 살아보고 겪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병원 가까운 거 좋죠. 좋죠. 그 대신 집줄이란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나이가 많은 경우에. 줄이는데 네. 뭐 이럴 수는 있겠죠. 저는 좀 제 나름대로는 네.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네. 굳이 팔아서 이게 이 가치가 미래 가치에 있는 집인데 네. 팔아서 조그만 집으로 갈아타고 현금을 지는 게 무조건 정답인지 아니면은 이 미래 가치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두고 세를 주든가 네. 전세든 월세 주고 천상 나중에 자녀를 위한 미래를 보고 내가 있는 돈들 해서라도 좀 조그만 거로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인데 꼭 팔아서 간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반대로 봐요. 네,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거는 뭐 무조건 나한테 과분하다고만 생각하고 천상 자산을 어쩌 자식이 못 나든 잘 나든 대부분은 자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잘못된 자산을 물려주는 그걸 경우도 팔아서 돈으로 물려주시면 저는 그러니까 이 현재 거주는 지금 당장 집 주시면. 자체가 미래 가치가 있으면은 네. 현금 뭡니까? 현금 지금의 1억과 네. 10년 후 1억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집이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게 있다. 네. 큰 게. 그럼 그거는 팔지는 말고. 크다는 개념보다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료시가 있는 집이면은 있으면 팔지 말고 갖고 그렇죠. 있으면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활용해서 나는 조그만 좀 집을 가는 것도 괜찮죠. 위치 좋은 곳에 해가지고. 그럼요. 그래서 여기서 월세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그거리도 되죠. 용돈 생활비가 그러면 충분히 되겠다. 집값은 오르는데 아. 그 원화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화폐 가치가 네.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잖아요. 자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? 그 자녀 상황이? 입장에서는 그 집을 안 팔고 안 팔고 미래 가치 있는 걸 넘겨받는 게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. 저는 그 판단을 해요. 네. 요거는 쟤들한테 물려줄 거고 요거는 물려주면 요건 내가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내가 사용할 거를 딱 분리시키죠. 네. 네. 꼭 내 집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개념도 바꿔야 돼요. 남의 집에 사는
지역의 선택은 오를 수도 있어요. 지금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는데 응답하라? 응답하라 1988에서 그 태기가 이제 받은 우승 상금 5천만 원 받았어요. 네. 그때 맞아. 8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. 네. 그때 그랬잖아요. 강남에 덕선이 엄마가 야 강남에 아파트라는 게 있다고더라. 막 따뜻한 물도 나오고 막 하다고. 그게 음마아파트에 32평형 6,500만 원이었어요. 자 그때 뭐라 했냐 우승 상금 5천이잖아요. 네. 1,500 대출 받아서 음마아파트 샀다고 쳐봐요. 그거 하고 그때 성동일이 은행 다녔어요. 맞아요. 야 5천만 원 은행 넣으면 한 달 이자가 그때 어. 연 11에서 14%였어요. 예금 금리가. 엄청 높았다. 네. 그러면 그 이자 받으라고 했었고 그럼 그 이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현금 있을 때와 1,500만 원 대출 받은 게 지금까지 있다고 가정해봐요. 음마아파트 사는데. 비교가 안 되네요. 비교 안 되죠. 그 대신 미래 가치가 확실한 데 투자한 거고. 그래서 무조건 그 파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어떤 거냐. 그래서 그때 나는 태기가 내가 만약에 지식이었으면 음마아파트 사주고 대출 1,500 받고 안 갚는 거예요 1,500. 그 지금까지 1,500 있으면 그게 대출이냐고요. 1,500만 원. 아니 차 한 대도 뭐 3천만 원 그치, 1억 오는데 그치 그러네.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. 그게 그 대신 도심의 대형 세대에 여기 계획하고 전철 여기 도공역이라는 게 계획하고 있고 지역이니까 그게 통했던 거죠.